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전 7시 30분에 시작된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징계가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7시 30분부터 네. 2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뭐 장소도 극비리에 진행되고 결정되는 모양입니다. 자, 어제는 3명 모두를 제명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주장도 나왔다고 하는데 뭐 합의를 하지 못한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탈당 권유가 있고 제명이 있잖아요. 네. 이제 당원권 정지가 제일 낮은 수위고 물론 경고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경고로 그친다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지금 이 새 의원의 문제, 이 문제는 벌써 며칠 지났죠. 네. 오래됐습니다만 이 발언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이 사실 한국당 저변에 많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발언들이 벌써 2010년대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극우 사이트를 중심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얘기한 뭐 새삼 얘기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이정명 의원이 민주화운동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라든지 그리고 김순례 의원이 유공자 집단을 이상한 괴물 집단으로 얘기하는 거 그 이후에 약간 말을 좀 누그러뜨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출당 조치를 해야죠. 출당 조치를 해야 되는 출당 권유까지는 가야 될 겁니다. 아마 사실 이 정도 발언들이라면요. 헌법 가치라든지 민주주의 존중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당의 당원에도 당규나 강령에도 말이죠.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존중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강령도 위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당의 강령을 위배했으면 출당시키는 게 맞죠. 제명시키는 게 맞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까지 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한국당 내에 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최소한도 당원권 정지 내지는 출당 권유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나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병지 비대위원장이 어저께인가요? 사과를 하긴 했죠. 사과했습니다만 이 발언이 나온 게 8일이었거든요. 8일이었는데 그때 김병지 나흘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나흘 만에 사과를 했고 뒷북 사과를 했고 사과의 내용도 뭐 아주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요. 그 전에 이런 그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당내 소수 의견이다, 다양성의 일환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견해 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 얘기도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역사적인 사실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발언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까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보수의 본류라든지 한국당 저변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어떤 광주 시민들의 어떤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군이 진압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까지 뭐 지금 이정명 의원의 얘기처럼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까지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어쨌든 이 군이 개입, 군의 어떤 정당한 개입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이런 이제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 당의 지도부가. 그래서 지금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이제 당의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릴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보는 관점이 이게 우리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희생이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자,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뭐 공동 주최를 그 문제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기는 했었지만 뭐 본인이 참석해서 발언을 하지도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또 징계도 유예돼야 된다. 당 윤리위에 현재 회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권 경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태 의원의 얘기는 전당대회에 당선인이 공고될 때까지는 어떤 그 이런 여러 가지 그 징계위의 회부나 이런 것들이 유예된다라는 주장인데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회부가 이 지금 김진태 의원의 출마 선언보다 앞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이거든요. 생각인데 전 김진태 의원의 이 얘기도 그래요. 자신이 직접 거기에 나가서 발언한 건 아닙니다만 그 화상으로 한 게 있잖아요. 영상으로 한 게.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우파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우파 좌파의 문제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이런 얘기는 안 했다 하더라도요. 김진태 의원의 인식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정명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 이런 분들의 인식과
그 인식의 연장에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렇지 않고서야 5.18 유공자를 이제 와서 가려야 된다라든지 발언자의 생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향후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예요. 그 발언 자체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지금 무슨 뭐 폭동이다 그리고 유공자 집단이 괴물 집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고 이게 주관적 생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저는 그래서 김인태 의원의 그런 생각들은 역시 같은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네, 김순례 의원 네. 유공자 괴물 집단을 만들었다 이런 정말 막말을 네. 내뱉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 뭐 비판이 일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사과드린다 뭐 이런 식의 발언으로 또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뭐 국회 내부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태극기 부대 응원에 힘이 난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도 나왔다는 글쎄요.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뭐,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건 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뭐 정치적인 우좌의 문제도 아니고 말이죠.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한국당 내부도 물론이고요. 보수단체에서도 이 발언에 대한 비판 굉장히 거세내고 있거든요. 거세단 말이에요. 어제 이제 윤리가 잘 안 된 거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지칭되는 네. 세력들이 뭐 윤리 제소 취소해라 뭐 이렇게 이제 뭐 막말로 얘기해서 난리를 떠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완전 왜곡된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당이 왜 당당히 대처 못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가능한 얘기인지,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에 어떤 그 일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냐. 저는 국회의원 자격 자체가 가당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예. 당권 경쟁에 나선 황교안 전 총리 애매모호한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고 오세훈 전 시장 역시 5.18 유공자를 검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의 현재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석이 아까 됩니다. 그 보수 본류의 인식이 그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나 황교안 전 총리 다 법률가들이에요. 그리고 이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는 게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고 법에 의해서 공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고엽자 그 희생자들도 다 공개합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발언하는 거는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했기 때문에 그 강경 보수, 극우 세력들의 보수로 가정한 그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받으려 하는 건 모르겠으나 이분들은 자기를 위선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모르고 얘기했다면 무능하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면서도 얘기했다면은 이건 전당대회 출마할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도 그렇습니다. 전 총리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무슨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 발언의 그 위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한국당이 이런 분들 중에 누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당대표로 어떻게 보수를 대표한다고 얘기하는지 도저히 저의 상식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 그리고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그렇습니다. 시작이 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 어떤 식으로든 뭐 징계 문제를 나오겠죠. 매듭을 지는다고 하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당원권 정지 수준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 그리고 5.18 관련 단체 회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납득하기 생깁니다.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아까 국회의원 자격 자체가 가당치 않다라는 말씀, 제 개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출당 권유도 아닌 당원권 정지. 당원권 정지라는 거는 선거권과 비선거권 당내 선거에 안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발언인데 그런데 결국 당원권 정지에 그친다? 이거는 일반 국민 일반의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물론 극우 강경 태극기 부대에는 부합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오히려 큰 역풍에 부딪힐 수 있다. 만약에 당원권 정지에 그친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